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이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다른 아동 성폭행범의 출소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번에 이제 그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그 아동을 연속으로 성폭행한 김근식 씨가 예. 아마 내년 정도에 출소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김근식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강간치상이죠. 이걸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항소는 했지만 결국에 그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출소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김근식이가 사실은 선임 공갈짓을 벌였는데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4개월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나이가 9살부터 17세까지 여성들,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1명을 연쇄 폭행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미성년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고요? 그렇죠. 그 4개월 동안에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성폭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방법을 썼냐면 그 승합차를 타고 가면서 그 초등생들이 등교나 하교나 골목에서 만나게 되면은 내가 힘이 드는데 무거운 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 피해자 어린 학생들이 도우는 마음으로 그 도와주는 척하는 거를 차에 태운 다음에 으스한 곳에 끌고 가가지고 위안한 다음에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그 후에도 이 내용이 보면 그 김근식이는 이제 변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정상적인 성인 여성하고는 아마 성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성학생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이 변태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든 그 당시에도 이 김근식이가 정가가 19범이었다 그래요. 예. 19범인 상태에서도 그 2000년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을 해서 5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지 16일 만에 5월 24일이죠. 그 인천에서 9살 초등생을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김건식이는 아동 성폭행 범이기도 하지만은 인면 수심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11명 연쇄 성폭행 하기 전에도 전과가 19개나 있었고 그것도 그렇죠. 미성년자 성폭행 죄가 있었기 때문에 5년 6개월을 받았었는데 출소한 뒤에 또 저질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소한 지 오래되지 않고 16일 만에 저질렀어요. 이 범행을. 이게 뭐 미국 같으면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인데 당연하죠. 예,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진 않았던 거죠. 우리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미성년자에 관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근데 어쨌든 검거는 됐는데 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건식이가 이제 2006년 8월 10일 날 그 마지막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18일경에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서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도주했는데 사실 필리핀에서 도피차가 이렇게 뭐 돈도 많이 들고 숨기 어려우니까 다시 9월 9일 날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한 다음에 여간 이런들에 이제 돌아다니며 전전했는데 또 그러다가 이 나쁜 사람이 9월 11일 날 고양시에서 또 12歳여학생을 유인해서 성폭행을 했어요, 또. 아하. 그런데 경찰이 이제 공개 수배가 되니까 19일 날 자수식을 해서 공고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질 범죄자가 15년 받았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내년에 출소한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건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재범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김근식에게는 사실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5년 6개월 산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도 기간이 오래 한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번에도 출소가 된다고 하냐면 당연히 그 성향을 없앨 수가 없다. 즉 거세라든지 거세는 아니지만 약물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성도착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소하게 되면은 그 배명을 또 할 거 아니냐. 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 생각에도 김근식이는 출소하게 되면은 또다시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할 것 같으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출소 후에 김건식은 어떻게 관리되는지요? 사실은 이 김건식이 이제 그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거를 그 발표를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2010년대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찾을 만한 정부의 조동심처럼 출소하게 되면은 여가부라든지 법무부 아니면 경찰에서도 집중 관리를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보호수용 같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이 주거지 근방에서 뭐 치료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동 관련 시설을 못 가게 한다든지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여가부라든지 법무부 그리고 경찰청에서 집중으로 그 김건식을 그 예의주시할 수는 있습니다. 예의주시할 수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볼 사건 하나 더 보죠. 생후 20개월 된 아기 시신이 아이스박스에 발견됐다.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이제 11일 날 대전 경찰청 요청계에서 이제 발표했던 건데요. 그 예희 씨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그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요걸 지금 가족 즉 그 외할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아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니까 피해 아동이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거죠. 그러면 피의자가 20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하다가 숨지게 했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근데 이 내용이 좀 복잡한 게 뭐냐면 그 예희 씨 같은 여성 같은 경우는 약간 정신 장애가 있는 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그 숨진의 친아버지가 있어요. 예. 친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가 침몰되면 가끔 부탁을 했는데 숨진 당일날도 아마 이불로 아이를 덮고 무차별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사망했는데 사망한 뒤에 아이가 부패할까봐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알다시피 숨진 아이를 이제 국립과학수사에서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상으로 검시를 해보니까 골절도 있고, 즉 옆구리라든지 고관절, 허벅지 이런 데에 골절도 있고 또 피하출혈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학대형제도 있다 싶어서 그 친아버지를 추적했는데 이 친아버지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을 듣고 신발도 안 신고 도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그 친아버지가 대전에서 검거가 됐고요. 오늘 체포됐습니까? 11일 오늘자로. 예. 그렇죠. 검거가 됐고 그 친모는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지금 구속 상태죠. 물론 친아버지도 검거를 했으니까 경찰에서 조사한 뒤에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겠죠. 그 다음에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적인 폭행은 친부가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친모보다는 그 방치한부 위한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가학적인 폭행을 했던 거는 그 친부, 도주한 친부인데 다행히 잡혀가지고 이제 조사하게 되면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형사님이 과거에 해결했던 사건 오늘도 잠깐 소개하죠.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 근무할 때 조직폭력배, 지방에 있는 조직폭력배하고 서울조직폭력배하고 의정부 조직폭력배 간에 체육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서울에서 내려간 조직폭력배가 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하자면 서울에 그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그 조직폭력배가 그 의정부 유행가 이때에 있는 가서 유흥주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토착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있거든요. 예.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자기 구역에 와가지고 유흥업소를 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 즉 조폭이 왔다 갔다 해. 이건 우리한테 침범을 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있는 조폭이 그 업소를 치고 들어갔어요. 승표도 부려보고 조문도 위협하고 압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소가 계속 운영을 하는 거예요. 즉 그 정도 압박하게 되면은 영업을 철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니까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의정부 폭력배 일부가 그 업소를 밤에 급습을 했습니다.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폭행하고 업주를 잡아가지고 가차없이 부탁했는데 그만 다리를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행사 후에 이제는 얘네가 첫사했구나 싶어서 나갔는데 특히 폭행을 당한 그 업주 조폭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입원 중이었는데 입원하니까 아무래도 아는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는 또 덩치들이 크고 책이 좋은 건장한 조직폭력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의정부 그 투착 폭력배는 볼 때는 저 업주 즉 서울 폭력배가 저렇게 민치를 당했는데도 폭력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세력을 규합해서 또 우리하고 어떤 위해를 가했구나 싶은 생각을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업주 즉 조폭이 이번에는 병을 해가지고 납치한 다음에 살해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아, 업주를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살해하려고, 예. 살해를 했는데 그 종업원 중에 아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조폭이었는데 다행히도 연락을 받았어요. 입원했던 조폭이. 그래서 그날 밤에 병원에서 탈출한 거죠. 탈출해가지고 서울 모처에서 숨어 있으면서 즉 자기 일당들, 자기 친구들, 독립배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중에서 이제 첩보가 흘러나온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민치를 당해서 서울로 도주한 폭력배가 세력을 규합해서 의정부 폭력배하고 일전을 벌인다. 즉 전쟁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첩보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좀 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일단 진압하자 싶어서 그 서울로 도주했던 업체를 우리가 추적했던 거죠. 예. 추적해서 업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했더니 본인은 피해를 봤을 뿐이지 어떤 대항하거나 전쟁할 의사가 없다. 난 피해 당했다. 피해 처벌 해달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술을 받고 실제가 맞나 싶어서 의정부를 탐문했습니다. 했더니 실제적으로 의정부 폭력배들이 서울에서 내려온 폭력배를 그렇게 민치를 가하고 추적 했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탐문수사를 한 다음에 그 피해자,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의정부 폭력배들의 인상 사진을 대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정부 폭력배들이 어디 근무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한 다음에 콤비 차량을 태운 다음에 피해자를 마스크를 씌우고 위장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을 했던 거죠. 예. 현장을 출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피해자가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저 사람이 범인입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이렇게 찍어지는 대로 해서 11명을 검거를 한 거예요. 아하. 네, 모조리 검거를 했더니 그 내용이 아까 설명한 대로 의정부 폭력배들이 자기들이 나와바리 즉 구역에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자기 구역을 침범하고 자기들한테 어떤 압박을 가할까 봐서 그렇게 민치를 했던 거죠. 예. 그러면 그 다 검거를 했기 때문에 폭력 조직 간의 소위 말하는 전쟁은 막을 수 있었다 이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검거를 안 했으면은 서울로 도주했던 폭력배가 자기 조직을 규합해가지고 날짜 이상이지만 의정부를 쳐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그 조폭 간의 전쟁이 즉 싸움인데 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벌어질 만한 사건이었는데도 우리가 피해자 조사를 받고 의정부 폭력배를 모질 검거하는 바람에 서로 간에 마찰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폭력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의정부 폭력배들이야 뭐 업주를 위협하고 또 살해 모의를 했으니까 붙잡아서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서울 폭력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폭력배가 문제는 뭐냐면 서울 폭력배는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폭력배를 분류해 조사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폭력배라고 하지만은 피해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없으면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당한 사람은 피해자로 봤던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직업상 폭력배들을 상대해야 되지만 폭력배들을 상대할 때 조금 뭐 두렵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두렵기보다는 폭력배를 상대할 때 물론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폭력배들이 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 형사를 하더라도 흉기로 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동할 때 우리가 이제 수갑도로 치면 삼단봉이라든지 강공복 그리고 권총까지도 수행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또 저희들도 폭력배를 잡을 때 급습을 하거든요. 예. 그냥 뭐 꼼짝마 누구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가지고 체포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반항하거나 대항하는 폭력배들이 있지만은 제가 근무하면서 크게 다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이 전화 연결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김영사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일찍 좀 끊었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